최근에 여러분들 임대차 3법 통과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7월 말 또 8월 말 계속적으로 정부 지침이 새로 나오고 Q&A도 새로 나오고 또 여러 유튜버 또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분석 글과 영상을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와, 근데 보면 볼수록 헷갈리고 어렵고, 와, 정말 이게 실제 생활에 또 실제 나에게 그런 것이 닥쳤을 때 정말 내가 현명하게 또 기존 임차인과 저와 또 이런 현명하게 또 이렇게 뭐 서로 악감정 없고 서로 언성 높이는 일이 없고 또 남들이 말하는 그 뭐 법으로 해, 법으로 하면 되지, 법대로 해, 이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잘 대처해야 될 것인가, 스스로 방법은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최근에 결론 내리고 제가 수많은 영상과 또 수많은 전문가분들의 글 계속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분야는 나중에 또 오해 소지가 있다, 오해 또 나중에 또 법적 소송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5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례, 저거 뭐 딴 사람 얘기야, 저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나중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뭐 내가 지금 뭐 집주인이 된다거나 내가 또 임대인이 됐을 때 내가 전세 또 월세를 줬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게 될 때 어떻게 내가 잘 현명하게 이런 오해 소지가 없고 문제가 없을까, 여러분들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제목을 생각해 봤는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나중에 문제되고 오해될 만한 제가 5가지 정도, 이 정도 또는 뭐 법적 소송까지 갈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확한 계약 종료 일자 있죠, 여러분들. 내가 지금 임대인인데 기존에 이제 전세라든지 월세 지금 계약을 하셔가지고 거주 기간이 보장돼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계약갱신 청구권이 현재까지는 계약 종료 만료일 최소 그 전에 6개월 전에서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권, 내가 지금 사는데 나 2년 더 고주할래요 라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임대기간 만료일 6개월에서부터 1개월 사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법 요즘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올해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진행되는 건과 또는 뭐 이렇게 또 만료돼 가지고 갱신하는 것 중에서 12월 10일 이후에, 올해 12월 10일 말이죠, 그 이후에 체결되는 그런 계약에 관해서는 기존에 아까 말씀 6개월에서 1이 아니고 6개월에서 2개월 계약 종료 그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세입자가 혹시라도 그 사이에 처음에 나 이사 갈래요 라고 했다가 번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번복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사 간다 해가지고 나 지금 다른 세입자 구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그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많은 전문가분들이 봤을 때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세입자 보호 차원이 있겠죠. 이미 몇 번을 번복하더라도 세입자가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우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존 세입자가 내가 만약에 전세 낀 집을 내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기존에 세입자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나는 실거주를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분이 나가신다 하면 새로운 전세입자를 내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걸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분이 나가신다 하다가 중간에 나 안 나갈래요, 나 계약갱신 청구권 쓰겠습니다라고 번복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존 세입자가 그렇게 되면 내가 추가적으로 부동산 통해서 하나 더 알아봐야 될 사항이, 이미 이사갈 곳을 6개월에서 1개월, 6개월에서 2개월이 거의 계약 종료가 거의 끝날 시점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사를 갈 집을 보통 알아보는 시점이죠, 그때가. 근데 이제 이미 이사갈 곳을 구했다던가, 또는 그 기존의 임차인이 다른 집으로 전세라든지 월세를 갈 그런 해가지고 계약을 이미 다른 분과 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계약금 보냈는가,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하게 부동산 통해서 알아봐 달라. 이거 아니면 조금 나중에 오해 소지가 있다, 나중에 언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미리 확인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야지 얼굴 붉힐 일이 없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어떨까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같이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전에 얼마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이미 많은 분들이 나왔고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정부 지침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전에 6년을 살았든 2년을 살았든 10년을 살았든 간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언제든지 플러스 한 1회에 인해서 2년 정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게 돼 있고요. 요즘 또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얘기가 많던데, 묵시적 갱신이 뭡니까 여러분들? 계약기간 끝나고 나서도 집주인, 임차인 둘 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계약서도 새로 쓰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더 살아라, 이런 경우는 거의 지방이라든지 이런 거의 계약금
이렇게 전세금 자체가 변동이 많이 없는 지역 있죠. 갑자기 근데 많이 올랐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 올려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냥 더 살아라. 왜냐하면 거의 계약 뭐 이렇게 전세금이 변화가 없고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굳이 뭐 내가 더 올릴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많이 되겠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묵시적 계약은 계약갱신 뭐 청구권을 다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는 2년 더 그 추후에 내가 2년 더 살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카드를 계약갱신 청구권 그 카드를 집주인에게 탁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충분히 아셔야 되고요. 현 임대인 있죠. 근데 이제 기존 임차인이 재계약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이 사항을 여러분들이 세입자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이제 계약 거의 이제 마지막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이제 이 사람이 이사 가나 안 가나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 가십니까? 아니면 뭐 계속적으로 연속 거주하시는 거예요? 물어봤을 때 이사 안 가고 계속적으로 거주할 거예요 라고 그분이 만약에 답이 왔다면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죠.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라고 전화를 통화하셔가지고 녹음을 하시든지 또는 뭐 카톡이나 문자 통해서 그런 증거 자료를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 계약갱신권 청구해가지고 요청하겠습니다. 플러스 2년 내가 더 거주를 할게요 라고 확답을 받으신 다음에 말씀드렸죠. 이런 모든 것을 녹음하시든지 그런 문자 내용을 다 캡처해 두시고요. 추후에 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작성하시고요. 특약 문구에 이런 문구 넣어야 되겠죠. 이 계약은 계약갱신 청구권의 요청에 의해서 재계약하는 것이라는 그런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2년 뒤 끝나실 시점에 말을 서로 바꿀 수가 있겠죠. 나 그때 계약갱신 청구권 나 안 썼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런 또 오해 소지를 서로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문구도 계약서상에 특약에 반드시 문구를 넣는 것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봅니다. 추후에 이분이 2년 뒤 다 살아가고 나가시고 나서 다른 분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현재 시세대로 전세를 받을 수 있죠. 그때 계약갱신 청구권 썼을 때는 5% 상한선에 걸리는데 그 후에는 시세에 맞게끔 임대인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세 번째요. 계약 체결하고 나서요. 현 세입자가 다음 계약 있죠. 다음 계약.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이제 세입자가 있는데 이분이 나가실 거라고 얘기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 내가 지금 실거주할 상황이 아니고 다음 세입자를 받아야 된다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다음 계약하시는 분 있죠. 이분이 집을 보고 부동산에서 이렇게 다음 세입자 예정분 후보자들 집에 이렇게 모셔가지고 집안 상태도 보고 구조도 보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연 협조를 해줄까? 자, 기존 세입자는 이사 나갈 거라고 이미 통보했죠.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 다음 세입자 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서로 집 좀 보여주세요. 저도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세입자분이 집을 안 보여주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웠던 적이 많았는데 저는 그 뒤부터 반드시 모든 전세 월세 계약서 상에 이런 특약 문구를 넣습니다, 여러분들. 임차인이 다음 전세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 있죠. 갈로 제가 옆에 띄울 건데 부동산 방문 등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문구를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계약서 특약사항을 제가 확정적으로 넣는다고 했을 때는 부동산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시려는 전세 세입자 있죠. 그 문구에 이런 사항이 집주인에게 뭐 나중에 협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주인이 물어본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하면 집주인은 전세 계약한다고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다 하면 계약 안 하겠답니다라고 부동산 통해서 저는 얘기를 여쭤보라 하죠. 하겠다 하면 되고 안 하겠다 하면 다른 사람하고 계약하면 되니까요. 이런 부분이 추후에 2년 뒤에 여러분들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지 않고는 제가 지금 현재까지 경험해 보니까 상당히 영향이 많더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구를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요. 집을 사는 매수인 요즘에 논란이 많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실거주를 위해서 그 다음 내가 지금 뭐 임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나 들어서 살 거라고 전세 낀 집을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집을 매수했는데 기존 임차인 전세가 꼈다 그러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면 어찌 되는가? 거절을 뭐 집주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거절 불가인가? 유권 해석이 다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 이런 논란이 없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을 사시는 분들 있죠. 특히 전세 낀 집을 임대인이 그러니까 집주인이죠. 어떤 사정에 의해서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계약갱신 청구 쓸 수 있는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전세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그리고 10일 이후로는 2개월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임대인이 얘기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전에 그러니까 한참 남았을 때죠. 오히려 그 전에 만약에 집주인이 팔겠다고 내놨을 때는 아직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아직 뭐 말할 입장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살 매수자가 그 전에 사는 겁니다. 그 전에 사서 아직 6개월이 아직 한참 남았죠. 뭐 1년 정도 남았다는 가정하에 내가 모든 명의병행 끝나고 내가 실제적으로 그 다음 사람이 내가 이제 다 내 집주인이라고 다 됐을 경우에 그 시점에 현재 살고 있는 그 전세입자에게 통보를 하면 됩니다. 나는
계약 기간 이제 아직 뭐 1년 정도 남아셨지만 계약 기간 끝나면 내가 실제적으로 실거주할 거기 때문에 이사를 가주십시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유권에서 다 받고요. 왜냐면 아직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 기한 이미 전에 내가 실거주하겠다고 뭐 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뭐 임대인의 재산권이죠. 그럼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얘기했고요. 아니면 반대입니다. 오히려 이 계약 만료가 얼마 남았지 않은 시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계약 만료 한 달 전이겠지만 12월 10일 이후로는 계약 만료 2달 전이겠죠. 그때 만약에 매물이 나와 있는 매물이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 사는 거죠. 그때 사면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할 타이밍이 너무 지나가서 이미 넘어갔다는 얘기죠.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대인에게 내가 사용하겠다는 그 기간이 넘어갔습니다. 반드시 근데 확인하셔야 될 게 기존의 집주인 있죠. 기존의 집주인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집을 매수하려 하는데 만약에 지금 그 전세 낀 집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전세 낀 집이 이제 이분 만료가 전세 끝나는 시점이 한 달,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부동산 통해가지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현재 지금 거주하시는 그 전세 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요청했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거절할 수 없고 그대로 그것을 지위를 승계한다고 했기 때문에 실거주 할 수 없습니다. 2년 동안 그분의 계약갱신 청구권 그 기간 안에 청구를 했기 때문에 살게 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요청했는지 물어봤는데 아니요, 아직 기존에 이제 사시는 분이 저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얘기도 없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상관이 없다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계약해가지고 내가 사시든지 아니면 1, 2개월 남았을 때 사가지고 그분에게 나 지금 실거주 할 거기 때문에 이사 나가주셔라고 말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간을 이용하셔가지고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임차인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간 전 아니면 그 기간 후에 내가 지금 들어가서 실거주 할 거라고 통보하시고 이사를 나가시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경우죠. 연 5% 상한. 이 부분이 가장 문제 심각합니다. 이 지금 임대차 3법 통과하고 나서 와 이제 전세도 내 맘대로 못 올리겠네. 올려봤자 연 5%밖에 못 올리네. 이러다가 이번에 유권해석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연 5% 상한도 그 내로 올릴 수 없을 수도 있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함부로 5%까지도 올릴 수 없다라고 정부 Q&A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입자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전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어느 세입자가 전세금 상환하는 거에 동의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시세대로 어차피 지금 시세대로 받지도 못하는데 만약에 전세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지역이라면 안 그래도 지금 연 5% 걸려가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5%까지 올리지 못한다. 그러면 말씀드리면 4년간 그냥 전세 금액이 동일한 상태에서 그냥 임대를 준다 이런 얘기겠죠. 법적 분쟁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정부 지침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임대인, 임차인이 잘 두 분이 합의하셔가지고 적정선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이 많은 거죠. 법안을 빨리 신속하게 통과했는데 직접적으로 지금 이런 세세한 문제들, 법적 다툼까지도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법안을 빨리 통과됐기 때문에 나머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그냥 둘이 알아서 잘 협의해서 해라. 정 안 되면 법적 소송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지역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세가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 가격 폭등 이유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마도 전세 매물이 말씀드렸죠. 2년에서 4년간의 거의 매물이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서는 기존에 있는 2년 사셨던 분들은 계약갱신권 청구권 해서 이사가기 싫어하겠죠. 연 5%밖에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2년 더 고주를 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는데 매물이 부족한 상태 오를 수밖에 없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로 이사 가면 임차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만약 임차인 이사를 나가준다고 했었으면 그 상황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2년 살다가 만약에 본인이 집을 사서 나간다, 본인이 분양받아서 나간다, 또는 또 다른 곳에 뭐 직장 때문에 이사를 나가야 된다, 계약갱신권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나가준다면 임대인 입장에서 땡큐죠. 그래서 나가시게 하고 만약에 계속적으로 전세가 오른 지역이라면 원래 시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4년간 물론 못 올렸던 거 지금 막 올리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전세 매물이 계속적으로 부족하고 가격이 오를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6년 전세, 뭐 무기한 전세, 무기한 뭐 5% 이상만 올리는 이런 법안이 심심치 않게 얘기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모든 전세가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고 특정 지역, 또 특정 계속적으로 선호하는 이런 각 뭐 도심 지역 내에 있는 핵심 그쪽만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5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현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런 문제점들, 뭐 법적 소송으로 갈 수 있는 문제, 나중에 임대인 임차인이 얼굴 붉히고 싸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 전문가분들 영상 분석하고 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제 나름대로 10년 정도 투자를 하고 경험해본 제 나름대로의 그런 뭐 노하우라 해야 되나요? 한번 제가 뭐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아 저런 게 있구나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자 또 임대인으로 계속적으로 건물주 이렇게 하시려면 이런 문제까지도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공부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나중에 벌어질 일이 점점점 뭐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좀 도움이 되었으면 바라면서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또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